자, 6.21 대책 이후의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새 정부의 정부 정책은 뭐 최근에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어떤 그 공약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6일에도 하나 나오고 21일 뭐 이럴 때도 뭐 계속 나왔었는데 결국에 지금 그냥 통틀어서 6월달 대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6월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6월 대책 전에 그 분위기는 거의 뭐 일관됐어요. 어땠냐면은 뭐 전세에 대해서 관심도가 다시 막 올라갔죠. 금리 인상된다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미국에서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 뭐 빅 스텝 이야기들이 막 계속 나오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금융, 뭐 코인 다 막 무너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집 사는 건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전세 조금 더 살아야겠다 이런 분도 있고 나는 집을 이미 샀는데 막 20% 빠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뭐 서울 뭐 할인 분양 뭐 15% 이거는 뭐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요즘에는 뭐 기사들 막 이런 거 막 자극적으로 쓰죠. 그리고 뭐 미국 연준이 뭐 지금 큰일 났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뭐 8%까지 간다. 피 마르는 영끌족. 닥치는 대로 받았는데 가게 중 5곳 중 한 곳이 막 시한폭탄이다 하면서 이 금리발 위기 이런 얘기들이 사실 대다수의 분위기였죠. 근데 이제 대책 후 분위기는 약간 조금 바뀌고 있어요.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상생임대인 얘기 나오면서 뭔가 막 세금 깎아주고 뭐 대출 풀어주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뭐지? 갑자기 뭔가 좀 달라지나 하는 느낌? 거기다가 뭐 이런 게 뭐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온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상생임대인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나 뭐지? 원래 집을 안 사야 되겠는데 라고 하다가 잠깐만 아닌가? 하면서 약간 시장의 혼란스러운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분도 있었어. 이런 좀 센스가 있는 거죠. 나로호 가능한가요? 뭐 올라요 내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뭐 떡상 가자. 뭐 로켓처럼 쏠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분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 맞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죠. 그래서 그 정책 발표 전에는 거의 약간 여기에 조금 더 중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끌족들, 전 영끌족이 뭐 누군지 명확하게 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끌족 너네 이제 죽었다. 라고 뭔가 대동단결해서 영끌족들을 뭐라고 했다면 지금은 약간 의문문? 영끌족 죽는 거 맞는 거죠? 맞죠? 영끌족 죽는 거 맞는 거죠? 이런 식의 분위기로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장이 다시 한번 혼란한 느낌으로 가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막 빠지고 이러면은 뭐 주식 코인처럼 뭐 아예 그냥 막 마이너스 30%, 막 40% 나버리면 더 할 말도 없는데 이거 뭐야 이거 빠지는 건 줄 알았는데 또 이런 정책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이렇게 고민이 된단 말이죠. 부동산은. 그럴 때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주택자의 대다수인 1주택자들의 심리를 예상을 해보셔야 된다. 6월 23일자 기사에 한국경제에서 뭐 설문조사를 한 개 떴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앞으로 2, 3년 내에 거주지를 옮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2030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래의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 지금 가지고 있기보다는 앞으로 살 확률이 더 높은 연령대인 거죠. 이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약 70% 가까운 65%가 나 앞으로 이사를 갈 생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35%는 갈 생각이 없다라고 한 거죠. 전국 기준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40.7%가 서울로 갑니다. 그러니까 2030 세대는 어쨌든 지금 직장도 필요하고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고 앞으로 지금 가죽을 읽어가지고 살 날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좋은 데로 갑니다. 라고 해서 서울을 40% 그리고 경기도도 한 25% 그러니까 65%가 무조건 저는 수도권입니다. 라는 거죠. 여기 인천까지 합치면은 7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대부분 이제 뭐 부산, 대구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대도시 위주로 간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가세요? 라고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50%가 더 나은 조건을 위해서. 이게 뭐 거주 환경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평수나 어떤 입지가 더 좋은 걸일 수도 있고 직장에 더 가까운 걸 수도 있겠죠. 독립, 결혼 뭐 이런 식으로 근무지 이동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2030 앞으로 미래에 집을 사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 어디가 제일 좋은 지역이고 제일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80%가 서울. 그러니까 지금 다들 서울이 뭐 비싸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서울에 가고 싶고
그리고 그게 가장 투자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가 18.4%. 그러니까 98%가 서울과 경기도가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사야 됩니까? 아파트가 70%다. 아무리 요즘 뭐 오피스텔이나 뭐 상가 투자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저는 내 집 마련, 아파트 마련이 꿈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여전히 뭐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심리는 높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수에 대해서는 다들 원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고 뭐 2030만 그러겠어요. 뭐 4050들도 돈이 되면 당연히 뭐 서울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한다. 이거에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조사도 한 거예요. 뭐냐? 그러면 현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사시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거품이다 80%. 그리고 안정적이다 6%. 뭐 거품이 아니다 뭐 이런 게 한 15%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들 서울에 아파트를 사고 싶고 서울 뭐 경기도에는 아파트를 사고 싶고 더 나은 조건으로 계속 가고 싶지만 가격은 거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저는 살 겁니다. 사긴 사죠. 근데 지금은 거품입니다. 그렇지만 사긴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이율배반적인 얘기인데 내가 사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국민의 70~80%가 다 이걸 갖고 싶고 이걸 살려고 하는데 인구 구조상 이걸 다 가질 수가 없는데 근데 사고는 싶어. 근데 이건 거품이야. 근데 사고는 싶어. 근데 이건 거품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건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나올 거예요. 뭐냐? 지금 뭐 다들 팔고 싶은데 안 팔려서 죽겠다더라 라는 게 인터넷에 많다. 아, 그렇죠. 왜냐면 지금 뭐 거래가 지금 완전 급감하고 뭐 지금 사는 사람도 없고 뭔가 팔리지도 않고 뭐 거래는 안 되고 간간히 나오는 급매들이 거래되는 소식만 들리다 보니까 언론 기사나 이런 것들 보면은 야, 이거 지금 상황 되게 심각한데? 라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팔아도 됩니다. 왜냐면 내가 집을 3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1개는 뭐 내가 살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로 2개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 뭐 2개? 팔 수 있지 뭐. 왜냐면 내 집은 하나 있으니까. 근데 1주택자가 판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게 집이다 보니까 다주택자야 어차피 뭐 투자 목적으로 사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정리하면 그만인데 1주택자 입장에서는 물론 투자 목적으로 사는 분도 있지만 내 집이란 말이에요. 내 집이라는 개념을 이거 팔 수가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봐야 될 게 자, 지금 내 집이 안 팔려요 라는 분들 있잖아요. 아, 저 1주택자인데 집 안 팔립니다 라는 분들이 1번을 선택하는 걸까요? 아니면 2번을 선택하는 걸까요? 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베팅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무주택으로 간 다음에 전세나 아니면 월세로 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2년에서 4년 정도 살면서 무주택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제가요 지금 이게 집을 이사를 좀 가려고 하는데 이걸 먼저 팔아가지고 팔아놓고 돈 만들어서 이 돈으로 다른 거를 플러스 알파 합쳐가지고 대출 조금 받아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팔립니다. 1번이 안 팔리니까 2번을 못 사죠 라는 걸일지 이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주택자 기준에서는 거의 2번이 대다수이지 않을까. 이거 팔고 저 조금 더 집 좀 키우고 뭐 우리 영식이 때문에 뭐 학교 때문에 조금 뭐 직장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데 가려고 하는데 이 애물단지가 안 팔립니다. 이거 팔아야지 내가 더 좋은 데 가는데. 근데 다들 그 마음이야. 그러니까 내 거 먼저 팔아야지 사주는데 저 사람도 내 거 사줄 사람도 안 팔려서 가만히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상황.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한번 움직여야지 이게 거래가 물꼬가 터질 텐데 네가 먼저 사면 안 돼?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는 와중에 사실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건 뭐 명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막 지금 자이언트 빅스텝 막 하고 있는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솔직히 누가 집을 삽니까? 라는 말도 많이들 하신단 말이죠. 근데 뭐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겠지만 내 집 마련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 실거주를 하는 거 아니면 전세나 월세로 남의 집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집을 안 산다. 지금은 무주택자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집을 안 사면은 답이 없잖아요. 결국에 전세나 월세 말고는 없으니까 전월세를 산다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은 요즘에 한번 실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데 요즘에 이자가 많이 올라가지고 전세 이자도 요즘에 높다. 그래서
차라리 월세가 싸서 저는 월세를 들어가요 라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월세는 아직 그 시세가 다 반영이 안 됐는데 이게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급등하면서 다 반영을 시켜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는 월세가 뭐 70만 원인데 이거 전세 자금 대출 받으면은 거의 뭐 월세랑 비슷비슷해요. 아니면 월세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전세를 왜 갑니까? 어차피 대출 받나 이자 내나 똑같은데 그러면 마음 편하게 월세 살죠 하면서 월세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런 거는 뭐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월세화가 가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월세 가격도 뛴다. 상승률이 올 들어 뭐 최고다라는 기사들도 있고 전세 대출 금리도 늘어나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저는 뭐 집을 사는 것보다는 무주택을 유지할 건데 월세로 살겠습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월세라는 거는 결국 이것도 매물이죠. 월세 매물도 누군가 사람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이게 매물이 나오는 거고 거래가 되는 건데 월세가 전세보다 싸다고? 그럼 월세를 계약해야지 라고 하면서 월세로 몰리면 월세도 비싸지게 돼 있어요. 이건 뭐 당연히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요즘에 어떤 수준이냐면 여러분들 뭐 1억에 월세는 30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전세가 1억이면요. 월세로 한 30만 원씩 계산해요. 라는 게 그 최근 저금리 시대의 어떤 시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다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1억에 30만 원이면 1년에 360만 원이죠. 그러면 월세 전환율로 치면은 3.6% 아닙니까? 1억 대신에 360만 원 받았으니까. 근데 요즘에 막 대출이자가 막 4%, 4.5를 막 부르고 있으니 잠깐만 이거 전세 자금 대출 받느니 차라리 그냥 월세가 싸네. 라는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반대로 주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주인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내가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이 월세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물량이 소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잠깐만 이자가 뭐 4에서 4.5인데 월세 전환율도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메비우스의 띠 같은 건데 이 월세가 싸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반대로 월세가 이제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월세 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는 전세가 싼데? 라고 생각해서 또 전세를 또 구하러 가잖아요. 그럼 전세가 또 상승하게 되면 월세가 싼데?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러다 보면은 아이씨 뭐야 이거 짜증나네 하면서 매매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가. 야 여기서 도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서 만약에 매매 쪽으로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 그러면은 또 매매 시장이 또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러다가 매매로 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뭘 한 거죠? 바로 이걸 한 거죠. 지금 상생임대인 정책도 나오고 6월 달에 막 대책 나온 거, 5월 달에 막 소급 적용해 준 것들이 결국에 이 매매로 가는 수요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여러분들 뭐 이거 보셨죠? 이거 뭐 짤로 돌아다니는 건데 뭐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거 방지책이 뭐냐 했더니 이제 멈춰 캠페인을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학교 폭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멈춰 이러면은 뭐 이게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런 뭐 캠페인한 게 있는데 지금 딱 새 정부,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게 이겁니다. 얘들아 그냥 그대로 좀 멈춰주면 안 되겠니? 멈춰. 그 너네 전세 주고 있는 거 있잖아. 그러면 그냥 줘. 그냥 계속 주라고. 왜요? 저 지금 실거주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거 봐줄 테니까 그냥 5%만 올려. 그래요? 제가 한번 생각 좀 해볼게요. 저 일시적 2주택인데 지난 형이 1년 안에 팔으라고 해가지고 뭐 저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6개월 안에 팔으라고 해서 제가 지금 막 팔고 있는데요. 그래? 잠깐만 멈춰봐. 멈추고 그냥 2년 충분히 살고 와도 되니까 그냥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니? 왜요 형? 야 우리가 좀 공급 좀 할 시간 좀 벌자. 야 지금 전세 월세 이렇게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매매를 자극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못하게 너네끼리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좀 있고 내가 나중에 혜택을 줄 테니까 우선은 지금은 좀 기다려줄래? 한 2년에서 4년 정도만? 그럼 내가 그동안 어떻게든 공급을 좀 늘려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볼게. 그러면 이걸로 많은 시간을 벌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봤을 때 아주 많은 시간을 벌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급한 불을 끄는 거는 맞죠. 지금 당장 전세나 뭐 월세에서 이 시장에 좀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을 이걸로 상당 부분, 그래도 상당 부분은 조금은 잠재울 수 있는 효과는 있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근데 굳이 뭐 이런 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요즘 막 금리 올라간다고 하고 사람들 집도 안 산다고 하는데 요즘 뭐 생각보다 조용하던데요. 뭐 8월 전세 대란 뭐 이런 거 지금
좀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굳이 뭐 이런 거를 왜 합니까? 괜히 막 세금 깎아주고 한다고 하니까 조금 보기 좀 안 좋네요 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 조용한 이유는 이겁니다. 사실 여전히 높은 대출 문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턱이 낮아지지 않았다. 여전히 가산금리가 아주 높습니다. 이게 금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가산금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대금리가 있죠. 우대금리가 있는데, 뭐 우대금리는 낮아지고 가산금리는 높아지고, 그리고 기준금리도 높아지고 하면서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산금리가 좀 내려가줘야 어느 정도 대출 문턱이 낮아지는데, 기준금리 올라가는 거 이상으로 가산금리가 엄청나게 높다 보니까 지금은 잠깐만, 지금 기준금리가 1.75면 여전히 역사적으로도 낮은 수준인데 금리는 왜 이렇게 높냐? 라고 사람들이 좀 이거 뭐지? 문턱이 너무 높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뭐 가산금리는 뭐 0.5% 이상 높은데 할인율은 또 내려가고 뭐 이런 것들이 기사로도 뜹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은행이 약간 좀 공적처럼 돼버렸죠. 이익은 높고 뭐 할인은 낮추고 뭐 이러는 거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은행 입장에서는 아니다. 대출해주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물건 자체가 없는데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다들 돈 빌려달라고 하고 이자를 높일 수밖에 없지 않냐 하면서 우리도 억울합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월세로 가는 거는 그럼 괜찮을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 게, 월세라는 게 진짜 월세인지, 정말 그 찐 월세인지, 아니면 이게 전세인지 월세인지 좀 헷갈리는 건지 한번 봐야 된다 이거죠. 이게 지금 뭐 서울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에 있는 월세를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보면은 뭐 8억에 85, 뭐 8억 3천에 13, 3억에 140, 3억 5천에 200 막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5천에 200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찐 월세 같은 거죠. 그리고 3억에 200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이게 월세라고 보기에는 사실 보증금이 좀 과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준전세, 뭐 반전세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월세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이렇게 보증금이 낮은, 보증금이 뭐 한 10달에서 한 20달 정도 안쪽에 되는 그 정도 수준의 월세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그래서 대부분 여전히 그러니까 보증금도 꽤 걸고 월세도 좀 내는 이런 게 많고, 기존에 뭐 전세가 이 정도였다면 이 나머지 추가적으로 올라간 거는 월세로 바꾸고요. 기존의 보증금은 그대로 이어가면서 전세가 그냥 반전세화로 추가적으로 되는 게 더 많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뭐 6.21 대책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줄 거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다. 왜냐하면 전세 물량을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늘릴 수도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정책인 거는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주인들,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야, 실거주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 먹게 해주는 게 어디냐 라는 거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세가 결국에 안정이 되어야지만 매매 수요가 줄어드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라는 거를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전세가 이렇게 쭉 가요 그냥. 그러면 집값이 좀 올라가도 그런갑다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요즘 금리도 올라가고 한다는데 나중에 떨어지겠지 하면서 그냥 전세를 계속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전세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 매매를 밀어 올리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는 그대로인데 전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역전세가 일어나는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매매를 잡으려면 결국에 전세를 잡아야 되는데, 이 전세를 잡는 그런 조금의 도움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다만 이게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진짜 효과가 있는 겁니까? 라고 보기에는 또 디테일을 따져보니까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 정책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이게 엄청난 영향을 주기에는 또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그럼 이거는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가산금리도 좀 정리가 되고 기준금리도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시장의 판단이 나올 겁니다. 전세 사는 게 싼지, 매매 가는 게 싼지, 월세로 살면서 기회를 보는 게 싼지 아마 한 몇 달 뒤면 답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을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